안녕하십니까. 네, 고객 유형별 맞춤 상담을 위한 보험 특약 설계 전략 강의를 맡은 서종훈 팀장입니다. 제가 제목에는 적어놨지만 비형 간염 보유 보균자라고 적어놨는데 1강에서는 비형 간염 보유 보균자를 어떻게 맞춤형 설계로 설계하면 될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2강에서는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얘기를 다룰 텐데 FP님들께서 좀 필요한 사례만 골라서 듣고 싶으시면 1강, 2강이 반드시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니까 한 가지만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강에서는 제가 비형 간염 환자들을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해드릴지, 그리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뭐가 있을지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2강에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환자들 만났을 때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핵심사항 3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니즈를 끌어올리려면 제가 이 질병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비형 간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텐데 비형 간염 보균자를 설계할 때 맞춤 전략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네이버에 있는 백과사전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한 내용을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네이버에 비형 간염을 검색하시면 백과사전에 비형 간염이 어떤 질병이고 어떻게 걸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꼭 공부는 네이버 백과사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아무래도 다른 설계사분들이나 다른 분들의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수 있기 때문에 썩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을 만나셨을 때 그런 해당 내용을 캡처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냥 보여만 드려도 고객분들께서 확 한 번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후 소개가 나올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이 부분은 저만의 좀 특별한 설계 방법이 들어가니까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오늘 이 부분도 잘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이 나오는 전략입니다. 특정 질병 환자 또는 보균자를 만났을 때 FP님들께서는 어떻게 다가가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 질병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 정도 수준만 조금씩 공부를 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계약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FP님들께서는 제시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 비형 간염 보균자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저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환자분들을 설계할 때 저만의 특별한 설계 방법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고객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생색 내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색을 내지 않으면 고객분들은 그냥 이게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줄 알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생색을 내서 저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저한테 또 다른 소개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인식이 아예 바뀌게 돼버립니다. 고객분들이 수많은 보험 설계사들을 만나실 텐데 그 수많은 보험 설계사들처럼 평범한 보험 설계사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메디컬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보험 설계사로서 인식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소개해 주세요 하고 저희가 요청해 드리는 게 아니라 팀장님, 제 친구도 비형 간염 보균자인데 한번 봐주세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 저희 동생도 비형 간염 보균자인데 한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소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비형 간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글이 좀 많은데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형 간염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은 이 신생아가 출산되는 과정에서 수직 감염이라는 게 발생되는 게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비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는데 산모의 피나 아니면 체액 등을 통해서 태아에게 유입되는 이제 비형 간염 그 병균이 이제 태아에게 옮아서 비형 간염 보균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직 감염으로 비형 간염에 걸리면 95% 이상이 만성 비형 간염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만성 비형 간염이 어떤 건지 좀 생소하시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글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조금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글보다는 이제 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만성 비형 간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간경화 또는 간경변증이라고 하죠. 간이 딱딱하게 굳는 질병인데 이런 간경변증이 발생할 확률이 이 정도로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 간암이 발생할 확률도 이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FP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 비형간염 보균자, 이제 수직간염으로 비형간염을 얻게 된 자녀들은 간경변증이나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암 진단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비형간염 위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암은 원인이 비교적 잘 규명된 암이라고 하죠. 막상 넘어가 보면은 만성 간염이 결국 주요 원인이라는 내용이고 약 7할 이상이 비형간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비형간염이 간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내용인데, 네, 이런 식으로 간에 비형간염 세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 간 세포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 세포들이 죽어서 흉터를 남기게 돼요. 그럼 이 흉터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제 간 경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은 간암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몸에도 상처가 생기면은 딱지가 않고 그 다음에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던 간이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굳거나 아니면 간암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고객분들께 한번 쭉 풀어주시면 고객분들께서는 당연히 이 암 진단비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실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비형간염 보균자라면. 이 비형간염 보균자들은 이런 식으로 4가지 단계를 총 거쳐서 가게 되는데, 사실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좀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활동성이 있고 활동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비활동성 비형간염 보균자들은 약을 따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뭐 병균은 가지고 있지만 간에 미치는 영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따로 약을 의사들도 처방하지 않고요. 하지만 이 활동성 비형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약을 복용하시고 계시겠죠. 이 약 복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저희는 보험을 가입할 때 이 고지사항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서 가입을 하잖아요. 네, 이 고지사항에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투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형간염 보균자들 중에서도 활동성 비형간염 보균자들은 암 진단비가 정상체로 가입하시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활동성 비형간염 보균자들은 고지사항에 해당하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과연? 그건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간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지를 하게 되면은 암 진단금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지실 거고, 원래 있으신 분들은 업셀이 가능하실 거고, 없으신 분들은 암 진단비를 준비하셔야 되는 이유를 강력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지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시기별로 비활동성과 활동성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객에게 어필해서 한번 저만의 특별한 무기란 걸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뒤에서 한번 실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예시니까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활동성은 일반 심사 가능하고, 활동성 같은 경우에는 간편 심사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그냥 한번 외워주시면 좀 더 설계하실 때 편하실 겁니다. 네, 자, 실습입니다. 33살 남자고 비형간염 수직감염입니다. 뭐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따로 약 복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분은 비활동성이겠죠. 네, 이 약 복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저희는 비활동성 비형간염이라는 것 자체만 인지해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2년 전 건강검진에서 피검사 결과 비형간염 보유가 확인이 됐네요. 그러면 이분은 수직감염 됐고 아직까지도 비형간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시고 비활동성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고지 의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로 인해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비형간염으로 없죠. 그러면 아니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가 검사 받은 사실이 없죠. 2년 전에 건강검진 피검사를 했고 그 이후에는 1년 이내는 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 부분도 아니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냐? 보통 활동성 비형간염이신 분들은 30일 이상 계속 투약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체에 가입이 어려우시지만 비활동성인 분들은 지금 해당하시는 내용이 전혀 없으시죠. 그래서 여기도 아니오에 체크가 되고 5년 이내 11대 질병에도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비형간염을 가지고 계시지만 정상체 암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제한사항이 지금 고지의무상에서 전혀 없으신 거죠. 단지 비형간염 보균자라는 얘기만 듣고 만약에 고지사항에 고지를 하시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위험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그건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
FP님들께서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하셔도 그렇기 때문에 비활동성인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정상체 안보험 가입을 도와드리고 저희가 생색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직간염이 아까 주요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머니와 형제들도 보균자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만약에 FP님들께서 비형간염 보균자라서 안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어떤 설계사는 비형간염이라는 얘기만 듣고 간편보험을 가지고 왔고 저는 정상체 안보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한테 고마워하시면서 가입을 하셨겠죠. 그럼 그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어머니와 형제 같은 가족분들입니다. 아까 제가 수직간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보균자라면 어머니는 비형간염인자를 당연히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감염이 됐을 거고 제 형제들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어필해서 소개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식이 바뀌었다면 소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주실 가능성이 높죠. 비형간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비형간염을 가지고 계시면은 간경화나 간암 발병률이 높으시기 때문에 암진단비를 좀 더 많이 준비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간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고 한 번 더 어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감염이 주요 원인인데 어머님이나 형제분들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내 가족이라면 나도 이번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원래 간편보험이었던 거를 이렇게 일반보험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보험료도 줄어들고 보장 내용도 훨씬 좋아졌는데 내 어머니나 형제 생각이 당연히 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번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 요청을 드리면은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제 실제 상담 사례였고요. 제가 비형간염 보균자를 만나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보험을 바꿔드렸더니 어머니와 형제 두 분 보험까지 다 저에게 소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설계를 해드렸던 사례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런 준비 없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메디컬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메디컬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결코 뭐 대단한 수준이 아니고요. 네이버에 그냥 지식백과 내용을 조금 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형간염이 어떻게 해서 보유하게 되고 이 비형간염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제가 조금만 내용만 숙지하고 있으면 가서 말씀드릴 내용이 무척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고지사항 내용을 숙지하는 겁니다. 고지사항에서 물어보는 항목들은 다 기간이 정해져 있죠. 3개월, 1년, 5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설계사분들이 그 기간을 정말 해당하는 기간을 딱 지켜서 고지를 하시는 분들이 잘 안 계십니다. 비형간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비형간염 보균자라고 고지를 하시고 약을 드시는 것도 5일밖에 안 드셨는데도 약 드셨어요? 하고 그냥 30일 이상의 처방에 고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해당 내용들을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고지사항을 숙지를 하셔야 설계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형간염 환자에게 어필하기 좋은 특약들 말기간경화 진단비나 비형간염 진단비 이런 진단비들이 있는데 해당 내용들은 이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본인께서 설계하실 수 있는 안에서 비형간염 보균자를 만나시게 되면 이런 특약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같이 넣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비형간염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저희가 정말 많이 만나는 경우죠. 네, 50대 이상에서 정말 많이 만나는 경우인데 이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하고 계셔서 이 정상체 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